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진료하고 있는 91살 한의사 김태원입니다. 젊었을 땐 정형외과 의사로 20대에 병원을 열었어요. 그때부터 무릎, 허리, 어깨 아프신 분들 참 많이 진료해 왔지요.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제가 70세가 넘어 한의사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고요? 제가 50이 넘어가니 저도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시큰하고 허리가 뻐근하고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의사지만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구나. 의사인 저도 아픈데 우리 어르신들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의사 자격증도 따서 정형외과와 한방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90이 넘었지만 여전히 병원 문을 열고 매일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보고 몸으로 느끼고 임상에서 확인한 삼지점 마사지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진통제 없이, 수술 없이 매일 밤 단 5분만 투자하면 달라집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야야 소리가 절로 나와요. 무릎이 딱 굳은 것처럼 안 움직여요. 이 말씀은요,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9세 노영자 할머니께서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계단도 무섭고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날 땐 무릎을 두 손으로 짚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지요. 그렇게 3주쯤 지나고 다시 오셨는데요. 얼굴이 활짝 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은 의자에서도 그냥 벌떡 일어나요. 화장실도 무섭지 않아요. 말씀하시면서 두 손을 허리에 척 얹고 허허 웃으시는데 제가 다 뿌듯했지요. 또 한 분, 성북구에 사시는 77세 권정남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은 예전에 허리 수술을 한 번 받으셨고 3년 전엔 당뇨까지 생기셔서 약을 하루에 20알 넘게 드셨다고 하셨어요. 혈당약, 진통제, 수면제까지요. 선생님, 이젠 자는 것도 일이에요. 누웠다가 자세만 바꿔도 허리랑 무릎이 쑤셔서 새벽마다 꼭 한 번 씻게요. 그런데 최근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권정남 할아버지께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통증이 덜하고 허리가 덜 굳는다고 하셨어요. 3주쯤 지나서는 진통제도 거의 끊고 밤에도 깨지 않고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허리 수술은 다시 하지 않으셨고요. 할아버지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예전엔 자는 게 무서웠어요. 허리 아파서 새벽에 또 깰까 봐요. 근데 요즘은 불 끄고 누우면 마음이 편안해요.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요. 이젠 저도 다시 계단을 내려갈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손 안 짚고 혼자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기쁘고 감동스럽습니다. 무릎 아파서 계단 앞에서 멈춰 서 계시던 분들, 밤마다 허리 쑤셔서 뒤척이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시장도 다니시고 손주랑 공원도 걸으신다 하니까요.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하는 큰 수술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마법의 세 곳을 아시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처럼 아픈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을 알릴 수 있도록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 그냥 보지만 마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뭐가 다르네? 하고 느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의외죠?
대부분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주물러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굳으면 옆에 있는 것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정형외과를 시작한 지 70년이 넘었고요. 70 넘어서 한의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저도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찌뿌둥한데요. 이 방법 덕분에 아직도 매일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이 왜 중요하냐고요? 허벅지 앞에 있는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 허리에 무게가 쏠려서 아프기 시작하죠. 또 허벅지가 뻣뻣해지면 무릎도 제대로 못 써요. 관절이 뒤틀리고 연골도 상하기 쉬워집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미아리에 사시는 69세 김미숙 할머니세요. 이분은요,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딸 집 근처로 이사까지 가셨어요. 왜냐고요? 손녀 유치원 등하원을 직접 도와주시려고요. 매일 아침 손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하원할 땐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손녀랑 집에 같이 오셨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 시간이 손녀와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졌답니다. 김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내가 민지라고 손녀 있는데 그 애 등하원을 못 시키니까 내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저도 증손주 등원할 때 손 한 번 잡고 같이 걷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 할머니께 허벅지 앞쪽 마사지법을 꼭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하루 5분씩 매일 저녁 TV 보면서 부지런히 하셨어요. 그러고는 딱 3주 후에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다시 손녀 민지를 데리러 갈 수 있어요. 그 애가 문 열고 나올 때 제가 다시 손 내밀 수 있었어요. 그 뒤로 김 할머니는요, 손녀랑 손잡고 미아리 근처 작은 놀이터까지 산책도 하시고요. 어느 날은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 민지 엄마는 좋겠다. 할머니까지 민지 챙기고. 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다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손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제가 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릎만 아픈 게 아니에요. 허리만 아픈 것도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허벅지 마사지 하나로 다시 가족 품 안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걸 보면 저도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허벅지 앞쪽, 무릎에서 사타구니까지 이어지는 넓은 부분이 대상입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TV 보면서 합니다. 일일 연속극 한 편 보는 시간 중에 딱 좋아요. 엄지랑 나머지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감싸듯이 잡고 살살 문질러 주세요. 콩고물 묻은 떡 만지듯이 부드럽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아프면 안 돼요. 무릎 위쪽에서부터 천천히 사타구니 쪽으로 올라가며 한 지점에 5초 정도 머물고 다음으로 옮겨가 주세요. 딱딱한 곳이 느껴지면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써주세요. 무릎 바로 위, 허벅지 가운데, 사타구니 쪽. 이 세 곳은 꼭 빠뜨리지 마시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여기 근육들이 굳기 쉬워요. 하루에 딱 5분 매일 하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아침, 오늘은 안 아프네?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이 마사지를 매일 아침 하고 나옵니다. 덕분에 손자, 손녀랑 공원도 다니고 환자분도 직접 진료하죠.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이건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엔요, 이거 하나로 수면제 끊고 푹 주무시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제 증손자가 이런 걸 보고 할아버지, 이건 마법의 터치야.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요. 바로 발바닥을 살살 풀어주는 겁니다. 예전엔 저도 발바닥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형외과 의사로 있을 땐 허리 아프면 허리, 무릎 아프면 무릎만 봤거든요. 그런데 한의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발바닥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발은 하루 종일 몸무게를 다 떠받치고 서고 걷고 계단도 오르고 우리가 평생 고생시키는 부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발바닥 살도 빠지고 굳은 살 생기고 피 돌기도 어려워지고 그게 허리며 무릎, 심지어 목까지 영향을 줘요. 이걸요, 저는 집의 기초에 비유해서 설명드려요. 집도 기초가 약해지면 벽에 금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발이 약해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게 흔들립니다. 요즘은 서양의학 쪽에서도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도 실험했는데요. 발바닥을 살살 자극해주면 몸 전체 피 돌기가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옛날부터 우리 한의학에서도 발바닥은 몸 전체가 담긴 지도라고 했거든요. 이 작은 데에 심장도 있고 속도 있고 허리도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신 분들 한 번만 꼭 해보세요. 이 발바닥 풀어주는 습관 하나가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잠도 살려줍니다. 이번엔요, 성수동에 사시는 73세 최기보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택시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 잡고 앉아 계셨으니 허리며 무릎이 얼마나 혹사당했겠습니까? 결국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해서 은퇴하셨고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무릎 수술 후 회복도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밤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었죠. 선생님,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예민해져요. 가족들한테 짜증도 나고 특히 아내한테 괜히 화를 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즘은 아내랑 말만 하면 싸워요.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나도 속상합니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이 발바닥 마사지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 있을까요? 하시면서도 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TV 보시면서 딱 5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3주쯤 지났을까요? 최 할아버지께서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안 무겁고 하루가 다르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족들한테 짜증 안 내니까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아내랑 말다툼도 줄었고요. 이 말씀 듣고 저도 참 기뻤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편하게 주무시고 통증이 덜해지면서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아내랑 동사무소, 문화강좌 다녀요. 걷기도 편해지고 표정도 밝아지니까 같이 뭔가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서예 교실을 시작하셨대요. 예전엔 그냥 TV만 보시고 잔소리만 늘어놓으셨다는데 요즘은 아내랑 같이 서예 붓을 고르러 다니고 둘이 앉아서 글씨도 쓰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땐 왜 이렇게 안 했냐. 이제라도 같이 웃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말씀 듣고 저도 참 기뻤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게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로 잠을 푹 자고 마음이 편해지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회복된답니다.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하게 거실 소파에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손으로 발 전체를 감싸듯이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가운데 특히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천천히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간지럽다 싶으면 손에 집에서 쓰시는 로션을 살짝 바르시면 좋아요. 저는 저녁 뉴스 보면서 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는 발바닥 가운데 아래쪽 들어간 곳, 뒤꿈치 근처입니다. 여기는 허리랑 골반이랑 연결돼 있는 부위예요.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발가락 쪽은 머리랑 목, 발 가운데는 몸속입니다. 위, 간, 장이지요. 뒤꿈치는 허리, 엉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은 뒤꿈치 쪽, 속이 안 좋으신 분은 가운데, 머리가 무겁거나 잠이 안 오시는 분은 발가락 쪽을 중점적으로 문질러 주세요. 테니스공, 수건, 물병도 좋아요.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 밑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두고 앞뒤로 굴리는 것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공이 없으면 둥글게 만 양말, 베개나 쿠션도 괜찮아요.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 이렇게 하세요. 마사지하면 여긴 유난히 아프네 싶은 데가 꼭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거기서 잠깐 멈추세요. 자,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손가락이나 공으로 그 아픈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세요. 너무 세게 말고 눌렀을 때 아 소리가 날 정도로 살짝만요. 2. 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이걸 5초 정도 반복하면서 내가 아픈 기운을 이 손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문질러 주세요. 넷. 이때 숨을 멈추거나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두세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가 숨을 깊게 쉬면 몸 안의 긴장도 풀리고 근육도 더 잘 이완돼서 통증이 줄어들고 피도 잘 돌아요. 특히 손으로 아픈 부위를 누르면서 천천히 숨 쉬는 이 방법은 제가 91세 지금까지도 매일 쓰는 습관입니다. 기억하세요. 아픈 데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자리, 그 순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몸이 고맙다고 느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매일 5분이면 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꾸준히 TV 보면서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태원 한의사가 들려주는 세 번째 비밀 포인트 무릎 뒤 오금 마사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아끼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천에 사시는 87세 김기성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미 허리 수술, 무릎 수술까지 다 겪으셨어요. 온몸에 마취하고 몇 달 동안 재활치료 받으시고 말도 못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보다 더 속상했던 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가족들 눈치가 너무 보였다는 거예요. 부인도 딸들도 힘들어 보이는데 자기 몸은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리셨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 허리 통증이 또 심해졌답니다. 병원에서는 10년 전에 했던 수술 다시 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김 선생님, 이번엔 정말 겁나요. 그땐 젊어서 버텼는데 이제 87인데. 근데 그렇다고 이 고통을 안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털어놓으시는데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허리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무릎 뒤 오금을 살살 풀어주는 마사지 방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어요. 무릎 뒤를 문지른다고 허리가 좋아져요? 이렇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에 매일 밤 부인께 부탁해서 무릎 뒤를 살살 문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김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통증 없이 5시간을 쭉 잤어요. 아침에 허리 펴는데도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김 선생님, 잠자리가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요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허리 때문에 뒤척이던 밤이 이젠 없어요. 3주쯤 지나면서 허리 잡고 일어나던 습관이 사라졌고 2달 뒤엔 걷는 자세도 바로 잡히셨답니다. 지팡이 없이 나들이도 다녀오셨대요. 요즘은 친구분들이랑 공원에서 게이트볼도 치시고 게이트볼 치던 친구들이 김 회장님이 완전 달라지셨네. 이젠 허리도 펴시고 공도 멀리 치시는군요. 라며 놀라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적 같은 변화. 절대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제 편하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으시거나 침대에 기대서 누우셔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만 굽혀보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하나 생길 거예요. 딱 무릎 아래쪽 다리 뒤편이에요. 예전 어른들은 거길 오금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말로는 그냥 오금이라고 하지요. 이 자리는요, 똑바로 서 있을 땐 잘 안 만져져요. 근데 무릎을 굽히면 거기 주름이 생기죠? 그 주름 한가운데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하지 않고 말랑하게 살짝 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줘야 할 오금입니다. 저는요, 이 자리를 생명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군데만 잘 풀어줘도 허리며 다리며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구나 하고 손끝으로 가볍게 느껴보시면 됩니다.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러면 무릎 뒤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양손에 2번째, 3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검지랑 중지로 살살 눌러보세요. 너무 힘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고, 여기가 좀 시원하네. 싶을 만큼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5가지 천천히 세면서 눌렀다가 잠깐 손 떼고 또 다시 누르고, 이걸 텔레비전 보시는 동안 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꾸준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누르실 때는 코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쉬세요. 그 순간 무릎 뒤가 따뜻한 수건으로 풀리는 느낌 상상하면서 몸을 편하게 이완시켜 주시면 더 좋아요. 어렵지 않죠? 매일 이 습관만 들이셔도 허리, 다리 통증이 전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엔 살살 돌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뒤 오금 자리를 살살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로도 10번. 그냥 방앗간 맷돌 돌리듯이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힘주지 마세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아프고 더 뻐근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냥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집에 같이 계신 분께 부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도 요즘은 팔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녁에 텔레비전 볼 때 여보, 여기 좀 눌러줘 하면
아내가 조용히 와서 오금 자리를 살살 풀어줘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훨씬 편하고 가벼워요. 허리를 쭉 펴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죠. 그리고 한쪽만 하지 마시고요. 양쪽 다리 다 해주세요. 오른쪽도 1분, 왼쪽도 1분. 그래야 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이 맞습니다. 국수 먹을 때도 젓가락 양쪽 다 써야 제대로 비비듯이요. 다리도 양쪽 다 풀어줘야 맛이 납니다. 무릎 뒤를 만지는데 왜 허리가 편해지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요, 제가 91년 살아보니까 우리 몸은 전부 이어져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김장할 때 쓰던 고무줄 기억나시죠? 그거 한쪽 잡아당기면 다른 쪽도 쭉 끌려오잖아요? 몸도 똑같습니다. 무릎 뒤 오금이 굳어 있으면 그 당김이 허벅지 타고 올라가서 허리까지 덜컥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치 김장철에 쪼그려 오래 앉았다가 푹 일어설 때 허리 아픈 것처럼요. 그래서 이 오금을 풀어주면 허리까지 이어진 긴장된 신경이 편해지고 다리 혈도 잘 돌고 우리 몸 안에서 통증 줄여주는 물질도 스르르 나오니까 약 안 먹고도 한결 편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밤에 다리 저려서 아이고 소리 내며 뒤척이시는 분, 허리 뻐근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우신 분,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무겁고 쑤시는 분,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침 드라마 보실 때,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하루에 딱 5분만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몸이 달라집니다. 91년 산 이 영감탱이의 진짜 경험담이니 믿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9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아픈 몸을 만져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 좋았던 비밀 3가지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어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 딱 이 3군데만 매일 잠깐씩 풀어주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고 밤에 뒤척이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살다 보니 정말 알겠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하루,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 해보시면 몸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 온 환자분들 보니까 김 선생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주의사항을 안 지키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되네 하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을 지켜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91살이 되도록 수만 명 환자 돌보며 몸으로 직접 터득한 지혜입니다. 이 주의사항만 잘 지키셔도 마사지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첫 번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세게 꾹꾹 눌러야 효과가 있겠지?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소금 많이 넣으면 국 맛버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사지도 똑같습니다. 세게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고 몸에 무리만 갈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요. 피부도 얇아지고 핏줄도 약해지고 뼈도 좀 허약해져요. 그래서 힘을 너무 주면 멍도 잘 들고 근육도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더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 갑자기 팔을 잡으면 우리가 움찔하고 긴장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나이엔 뼈가 비어가는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더더욱 힘주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부드럽게 살살 쓰다듬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손주 머리 쓰다듬듯이, 아기 볼 만지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살 마사지하면 좋은 점이 3가지나 있어요. 1.
피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얇아져서 살살 해줘야 안 벗겨지고 안 멍들어요. 2.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힘주면 근육이 버티지만 부드럽게 해주면 스르르 풀어져요. 3. 뼈와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갑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살살 해야 오래가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시원하네 싶을 정도만 누르세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두 번째, 편하고 안전한 자세에서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자세를 유지하거나 바꾸는 것도 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첫째,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무릎도 쉽게 굽히고 다리도 척척 들었지만 이제는 허벅지며 종아리 힘이 줄어들어서 앉았다 일어날 때도 한 번에 안 되죠. 둘째, 관절이 뻣뻣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조금만 비틀어도 통증이 오니까 편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셋째,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같은 병이 있는 분들은 자세가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아프고 불편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마사지 같은 것도요. 괜히 서서 하시다가 중심 못 잡고 넘어지면 오히려 허리나 무릎 다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가끔 발 마사지 하다가 몸이 휘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침대 끝이나 단단한 의자에 앉아서 해요. 발을 올릴 땐 벽에 살짝 기대거나 소파 팔걸이를 붙잡거나 그냥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꼭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도 아내한테 여보, 여기 좀 도와줘 하고 말합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덜 피곤해요. 몸이 불편한 나이에 무리해서 자세 잡으려다 다치면 안 됩니다. 편하고 안전한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꼭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이건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근육이 깜짝 놀라서 더 뻣뻣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지내셨다면 몸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마사지를 하시면 근육이 더 긴장해서 효과도 줄고 오히려 더 뻐근해질 수가 있어요. 왜 따뜻하게 해야 하냐고요? 첫째, 근육이 말랑말랑 풀려야 손이 잘 먹힙니다. 몸이 따뜻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마사지 자극이 더 잘 들어가고 훨씬 시원하고 효과도 커요. 둘째, 따뜻하면 피가 잘 돕니다. 피가 잘 돌면 통증도 줄고 붓기도 빠지고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해져요. 셋째, 다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차가운 근육은 잘못 누르면 찢어지거나 삐기 쉽거든요. 따뜻한 몸은 그런 사고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마사지를 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수건을 5분만 덮어둡니다. 혹은 저녁에 따끈하게 목욕하거나 전기장판 위에서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9세 노영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뒤를 5분 정도 덮어두고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효과를 보셨어요. 밤에 뒤척이던 것도 줄고 아침에 허리 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답니다. 마사지는 때가 중요합니다. 차가운 몸 말고 기운이 돌고 근육이 풀렸을 때 해주세요. 그게 통증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살살 부드럽게, 안전하고 편한 자세, 따뜻한 상태에서 시작.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몸에 무리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에겐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김태원도 91세에도 여전히 환자를 보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방법 덕분입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10년을 젊게, 20년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나는 여기저기 이런 통증이 있다.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91세 한의사 김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내일 아침도 가볍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